네, 고승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실을 리셋하라. 지금 도어스태핑이 중단됐는데 그 도어스태핑 잠정 중단입니다만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도어스태핑 중단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 발단은 MBC 기자의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이자가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하는 국민과의 대화인 도어스태핑에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답시고 나선 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또 자기네 회사 관련 질문을 대통령한테 던지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고 돌아섰음에도 그 등 뒤에다 대고 12조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걸 보다 못해 홍보기획 비서관이 제지하고 나섰고 제지하는 비서관한테 네가 대통령이야. 왜 네가 끼어들어? 하는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어스태핑은 이 황당하고도 있을 수 없는 이런 MBC 기자의 행패 때문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자는 말이에요. 답변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 등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이에요? 하고 쏘아붙였는데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게 질문입니까? 10이지. 아니 길거리에서 접촉사고 나면 내려갖고 당신 나이 몇 살이야? 하면 이게 질문입니까? 10이지. 뭐가 악의적이에요? 질문이 아니라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기자를 말리자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기자가 비서관한테 악의적이라는 증거를 내놔요. 군사정권 시절이야. 이런 독재정권이 어디 있어? 고함 지른 거예요. 그 왜 참 찌질하게 못난 자들이 어디 백화점이나 무슨 대형 쇼핑몰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이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약간 서비스가 안 좋다고 소리부터 질러서 점주를 당황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꼭 못난 자들이 그래 소리부터 지르거든. 이자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난 직후에 대통령실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 춘추관장이라고 불렸던 자리인데 지금은 대통령실의 기자실을 이제 비자실 업무를 좀 이렇게 하는 대외협력비서관 김영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그동안도 준비되지 않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은 계속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여기까지 왔을 만큼 그래서 60일이나 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스태핑에 대한 그 애착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도어 스태핑을 하는 데 대한 의미 부여가 매우 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 참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책임의 99%는 또는 책임의 100%는 MBC 기자와 그런 기자를 파견한 MBC에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태가 이렇게 발생해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물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의 사의 표명은 그래도 대통령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비서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러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담당 비서관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실이 그래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영태 대협력 비서관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시작해서 경인방송 보도국을 거쳐서 하이트진로, 쿠팡, 한샘의 부사장,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쭉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대외 협력 비서관을 맡을 만한 여러 가지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저는 이 김영태 비서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이 살아있다는, 대통령실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이것을 몸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말이죠. 그 MBC 기자가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회사 관련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돌아선 등 뒤에다 대고 12조로 행패를 부리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이 기자를 제지하거나 이 기자와 설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대통령이 가다 말고 돌아서서 이 기자랑 싸움을 했을까요? 대통령은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집무실로. 그리고 이자가 혼자서 한바탕 소동을 피고서 해프닝으로 끝났겠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이 MBC가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지.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이런 것조차가 기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MBC 기자와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 MBC 기자의 행패를 막아서서, 물론 대통령실 비서관이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경호 써가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행패로 부리는 MBC 기자와 맞짱을 뜬 겁니다. 언론에서는 설전을 벌였다고 하지만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막았음으로써
MBC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 MBC가 파견한 기자가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는 무례한 자인지가 생생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 사람도 제가 이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의 프로필을 보니까 YTN 보도국 정치부장, YTN 보도국 취재 1 부국장, YTN 디지털 뉴스센터 국장, YTN 보도국 선임 기자를 거쳤습니다. YTN 맨이네요. 지금의 YTN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그 사의를 표명한 김영태 비서관, 그리고 현장에서 MBC 기자를 제지하면서 맞짱을 뜬 이기정 비서관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몇 시쯤 출근을 할까요? 대개 도스태핑이 있는 시간대를 저희가 짐작을 해보면 8시 때에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8시 때. 그러면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몇 시 정도에 출근을 해 있어야 할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출근하기 1시간 전쯤에는 출근해서 대통령 출근에 대비하고 있어야 상식 아닌가요?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7시 때에 출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서실장과 수석 밑에서 실제로 비서실을 움직이는 비서관과 행정가들은 몇 시쯤 출근을 해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1시간 전이겠죠. 그럼 6시 때에는 출근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직 빼고. 실제로 역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비서실에 제 친구들도 수석을 하고 비서실장을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알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으로 근무하거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행정관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근무하는 사람들, 대개 역대 청와대 비서실의 출근 시간은 5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6시 때 출근을 하다가 조금 늦으면은 러시아워에 걸려서 실제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5시 때 출근을 합니다. 5시 때 출근을 해서 5시 때 출근을 해서 청와대 부속 체육시설에서 아침 운동도 하고 근처에서 아침도 먹고 그리고 페이퍼 정리하고 밤사이에 있었던 상황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수석들이 출근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거리, 서울이지만 강남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출퇴근의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아예 청와대 근처에 원룸 얻어서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때 아니게 주말 부부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분명한 팩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역대 정권의 비서실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럼 가본 적도 없으니까. 또 지금은 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시시콜콜하게 듣고 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참 전혀 몰라요. 역대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의 근무 수준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구조적으로 대통령 관저와
이 사무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그 시간, 걸어서 뭐 그저 1, 2분 밖에 안 걸리지만 어쨌든 출근입니다. 출근하는 그 시각에 비서실장 이하 전 대비서실 직원들이 출근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죠. 도어 스태핑. 이거 각본 갖고 시나리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술 한 차례 했어요. 이게 다 각본 짜여져서 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받고 답변하고 또 대통령도 오늘 이거 중요하다 싶을 때 그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기자 질문을 사전에 알 수 있었어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MBC 같은데 물어보면 얘기는 해줬겠어요?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기습적으로 할지 전혀 모르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어 스태핑을 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이 돼서라도 또는 궁금해서라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러 차에서 내릴 때 그 자리에 비서실장 수석들이 당연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한마디, 대통령이 그날 처음으로 던지는 대국민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비서들이? 사전에 물어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사전에 염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최소한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듣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어 스태핑 현장에 홍보수석이 있었습니까? 정무수석이 있었어요? 국정기획수석이 있었습니까? 비서실장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실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그냥 기자들 앞에 알아서 대처하세요라고 혼자 세웁니까? 뭐 제가 뭐 이 대통령실에 뭐 비서실장, 수석, 비서들의 뭐 출근이 몇 시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시시콜콜이 간섭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적어도 역대 정권에서는 다 그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 보좌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나면 책임지고 사표 썼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고 아니하다. 다시 원 주제로 돌아오죠.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라도 나서서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MBC 기자와 싸우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고수하려고 했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까지의 이런 이 엄중한 상황에 그 현장에 어떻게 비서실장 홍보수석이 안 보였냔 말이에요. 있었다면 그들이 싸웠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통령 비서실에 전면 리셋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걸로는 안 되겠다. 근무 규율부터 다시 잡아야 되겠다. 대통령실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밥그릇 차들고 앉아있는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기관을 근접해서 보좌하는 200, 300여 명의 이 비서들이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지금 비서실에 실장을 하고 수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에 전면 리셋. 이게 단순히 인적 개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재규정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중추 기관인 대통령 자리, 프레지던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대통령실 리셋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